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새만금 카지노 유치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회에서 호남에는 왜 카지노가 없느냐며 공공이 운영하는 카지노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설립해야 한다는 찬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메타버스 등이 연계된 가상융합 산업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유치가 확정된 지원센터는 가상융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새만금 카지노 유치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카지노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카지노 산업을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걸 왜 개인한테 특정 업체에 내줍니까? 그러니까 특혜라고 그러지. 이런 건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여기는 수익금 생긴 걸로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호남 쪽에는 없더군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전북발전연합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이 국책사업임에도 국가 차원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오픈 카지노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새만금 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법 개정을 전제로 글로벌 리조트 기업으로부터 카지노 투자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사업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할 수 있고 빠른 것은 그래도 오픈 카지노다. 내외 국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복합 리조트 형성이 돼서 전부 다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재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서면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도박 중독과 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도박장으로 인한 그 폐해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인접한 군산이나 김제, 전주 또는 부안 이런 데까지 그 과거 강원랜드에서 봤던 그 노숙자들 또 그런 분들이 엄청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 앉게 될 것이고. 앞서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시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새만금 카지노 논의, 지역발전 해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함나산 야생차 군락지를 산림청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고시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이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사전 컨설팅, 현장 고증 등을 거쳐 지정합니다.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는 1.16헥타르 규모로 고려시대 사찰 임회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당시 스님들이 차를 즐기기 위해 심은 차나무들이 세월이 지나 야생으로 자라나 오늘날까지 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건어매장이 20일에 정식 개장합니다. 시에 따르면 건어매장은 올해 3월 37억 원을 들여 연면적 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건어매장에는 27개 점포가 입점할 수 있고 현재 26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는 지난 2023년 신축 이후 방문객이 증가해 지난해 2만 7천여 명에서 올해 4만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는 경암동에 8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센터는 가족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내부에는 소통 공간과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 교육실 등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센터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 하멸에 마련된 청소년 놀이공간 꿈뜨라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간은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지원을 받아 옛 하멸읍 청사를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은 보드게임과 실내 농구게임, 노래방 등이 마련된 놀이 중심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층은 북카페와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문화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내 벼 가시무늬병 피해 농가의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피해 농가 11,799곳에 15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피해 면적은 17,000여 헥타르며 복구비 지원은 벼 가시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도지사 선거 1호 공약으로 프로야구단 유치를 내놨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야구는 소비 지출 규모가 전국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검증된 지역 활성화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주권 프로야구단 유치를 통해 쌍방울 레이더스의 명맥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프로야구단 KT 위즈의 2군 홈경기가 익산에서 열리고 있고 전주구와 군산 상고를 중심으로 한 야구 인재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북은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등한시하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 연결에만 목을 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현재 송전만 계획상 도내 기업이 쓸 전력은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없다며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융합산업은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메타버스 등을 말합니다. 정부는 차세대 산업인 가상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인데요. 익산시가 최종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의 연계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가상융합산업은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산업을 말합니다.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익산시는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지원센터 공모에 대응했습니다.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지원센터는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4층에 들어서 개됩니다. 내년부터 전북 테크노파크가 가상융합산업팀을 조직해 운영하게 됩니다.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비롯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발굴,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2019년부터 홀로그램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가상융합 산업 분야의 국가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 사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가상융합산업진흥 기본계획에 3차원 디지털 홀로그램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지원센터는 이 분야까지 집중 공략해 새로운 수요 창출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홀로그램 등 가상융합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려는 익산시.
정부 지원센터를 유치하면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의 연계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로 외측 해역의 피해가 2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대 새만금 환경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새만금 바깥 해역의 각종 지표가 90%가량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전체 어업 총 생산량도 지난해 6만 톤으로 새만금 사업 이후 3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1.5배 증가한 충남과 3배 넘게 증가한 전남권과 큰 대조를 보였고 손실액도 최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익산 7공수 특전여단 소속 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를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자진 반납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A 상사가 반납한 탄피는 50발, 공포탄은 20발가량입니다. 군 당국은 A 상사가 얼마나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부대 밖으로 반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도로에서 80대 A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5분쯤 익산 목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B씨는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파업을 유보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의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본금의 100% 수준으로 성과급을 올리기로 정부와 합의해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시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내년부터 SN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를 위한 예산 3,6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은 상임위 방송실 확장 공사비 2천만 원과 유튜브 등 SNS 생중계를 위한 방송장비 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본회의만 생중계로 공개하고 상임위를 녹화방송으로 뒤늦게 공개하는 것을 두고 반쪽짜리 공개라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익산 대시양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 면적 292제곱미터 규모로 보육실과 유희실, 교사실 등을 갖췄습니다. 전체 정원은 68명으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익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24곳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사자성어로 동심동덕을 선정했습니다. 동심동덕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익산시는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행정 철학을 담았습니다. 귀뚜라미 그룹이 익산 학생들에게 올해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5천만 원은 익산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중 학력 우수와 저소득 가정, 모범 추천 학생 46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귀뚜라미 그룹 최진민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만 1천여 명에게 5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를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북도는 전북겨루기태권도 보존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등 5개 전승 주체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차기 등재 신청 대상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를 신청할 국내 후보 종목을 사전에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승 주체들은 국가유산청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월 중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전을 사칭한 070 착신전환,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최근 군산의 한 냉동수산물 회사에 한전을 사칭해 통신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시행한다는 허위 공문을 발송하고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정 070 번호로 착신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측은 어떠한 경우라도 착신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미심쩍은 사례가 있을 경우 123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감사를 벌여 복무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기금운 용본부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성실의 의무 등 위반, 사무소 직원의 출장 복명 소홀을 확인했습니다. 공단은 복무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직원 A씨를 해임 처분할 것을 본부에 통보했습니다. 또 소속 직원들의 출장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경고, 주의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구도심에서 크리스마스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25일까지 익산 근대역사관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합니다. 또 12m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운영되며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플리마켓이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시민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원목 크리스마스 모형 만들기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혁신 성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산시는 보리 재배부터 메가 가공, 축제까지 연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군산 메가 가공용 보리 재배 면적은 지난 2022년 19헥타르에서 지난해 207헥타르로 3년 새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겨울방학 기간에 활동할 대학생 행정 인턴 152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로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4주간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익산 청년시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 국가유산 야행이 국가유산청이 선정한 올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 국가유사 야행은 도시 전반을 잇는 야간 동선을 구성해 군산의 밤을 하나의 문화 흐름으로 연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역의 국가유산을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올해는 전국에서 355건의 활용 사업이 추진됐으며 군산 야행 등 21건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원광대와 월드비전이 지역 혁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월드비전이 국내 대학과 진행한 첫 협력 사례로 지역에 특화된 아동 청소년 치유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 아동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 운영,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브랜딩 강화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대한산업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한산업은 황등면에 위치한 폐기물 수지 문반업체입니다. 이번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올가 뷰티 아카데미에서 관내 저소득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드림 장학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관내 아동 청소년 5명에게 반기별로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나온 이동 맞춤형 복지계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오겠고 군산 한낮 기온 13도, 익산 14도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새벽과 저녁에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의 최고 기온 5도에 그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